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의 기반으로 삼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을 연금을 70세로 늦출 경우 약 3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상황이라면 136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서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현재의 소득이나 납입 기간에 따라 예상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김씨 부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65세부터, 아내는 68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계획을 세워 매달 일정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면 가계의 현금 흐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로 세금 절약하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를 보완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목표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자금을 꾸준히 축적. 연금저축과 IRP에 매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1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위험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를 적절히 혼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 씨는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며 20년간 약 2억 원의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매달 약 83만 원의 추가 연금으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투자, 작게 시작하기.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자산 증식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소규모 투자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창출하거나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늘리기. 월세 수익이 가능한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세요. 예를 들어 대학가 근처의 원룸은 학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ITs 리츠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리츠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이나 호텔 등에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제공하므로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최 씨는 3천만 원으로 리츠에 투자하여 연평균 5%의 배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매달 약 12만 원의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소액 투자로 수익 쌓기. 주식, ETF, 펀드 등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분산 투자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기. ETF 상장 지수 펀드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관리 비용이 낮아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세요. 매달 10만 원씩 투자한다면 20년 후 복리 효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 씨는 30대부터 적립식 펀드에 매달 20만 원씩 투자하여 50대 초반에 약 7천만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IRP로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기. 보험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보험료는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 유지. 기존 보험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중복 보장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 암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과 같은 장기 요양 관련 보험을 고려하세요.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의 송 씨는 기존의 과도한 보험 특약을 정리하고 간병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월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면서도 노후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6.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드는 법.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목표 매달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 창출.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부수입을 창출하세요. 예를 들어 요리나 가드닝 같은 취미를 콘텐츠화하면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 빈 방을 단기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정 씨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약 30만 원의 부수입을 통해 여행 경비로 활용하거나 저축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저장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법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